안녕하세요. 연사펌스 클리닉의 윤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앵코그를 이용한 아이브로우 리프팅에 대한 온라인 아카데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이제 아이브로우 리프팅을 하시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쓸 수가 있지만은 보통 이제 서지컬 리프팅과 스레드를 이용한 리프팅으로 이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고, 이제 서지컬 리프팅은 이제 다운타임이나 아니면은 러닝 커브가 길기 때문에 그 이외에 스레드 리프팅을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앵코그와 모노필라멘트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노필라멘트와 앵코그를 이용한 이제 그 아이브로우 토시스의 원인과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브로우 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노화가 되면서 피부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틱 파이버가 감소되고 소프트 티슈가 감소되고 본 업소션이 되면서 이제 처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아이브로우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꺼풀도 이제 자꾸 이제 쌍꺼풀도 작아지면서 이제 덮게 되고, 이것을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면 이제 올려야 되겠죠. 올려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올리시는 이제 그 눈썹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보톡스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이제 단계가 좀 많이 처져 갖고, 이게 보톡스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아이브로우 토시스가 더 악화되면서 이제 보톡스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케이스는 브로우 리프팅을 하셔야 되겠죠. 브로우 리프팅을 할 때 이제 보톡스로 인한 악화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노필라멘트를 이제 많이 쓰게 되고, 모노필라멘트를 썼을 때의 이제 타이트닝과 리프팅 효과가 있지만은 모노필라멘트의 효과로 이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코그를 이용을 합니다. 앵코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게 되면, 바이디렉셔널 코그와 이제 앵코그, 멀티플 바이디렉셔널 코그의 이제 차이점이 있죠. 바이디렉셔널 코그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는 돌기가 여기 한 부위만 있는데, 멀티플 바이디렉셔널 코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러 군데 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죠. 이제 보통 이제 9cm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이 마주보는 돌기가 조직을 잡기 때문에 이 조직을 잡는 이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어야지 조직을 좀 더 견고하게 잡고 앵커링을 이제 시키고 떨어지지 못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바이디렉셔널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에서 이제 그 조직을 잡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에 풀리게 되면 이제 다시 바로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코어를 썼을 때 이게 리프팅 효과가 오래 못 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멀티플 바이디렉셔널 코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여기서 잡고 있고 여기서 잡고 있고 이제 잡고 있는 부위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바이디렉셔널 코어보다 최소한 이 코어가 마주보는 이제 작은 코어들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냥 최소한으로 봤을 때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6배 정도의 이제 9cm짜리는 6배 정도의 이제 힘의 차이가 나타나고, 6cm짜리 같은 경우에는 4군데가 있죠. 그래서 4군데가 있으면 한 4배 정도 이상의 그 조직을 잡는 힘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 실험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거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쥐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바이디렉셔널 코그를 넣었을 때 260g짜리 쥐가 바로 이제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돌기질 하나로는 260g짜리 쥐를 잡을 수가 없다. 근데 2가닥을 넣었어요. 2가닥을 넣었더니 바이디렉셔널 코그가 2가닥을 넣었을 때는 잘 견뎌주고 있죠. 앵코그를 넣었어요. 앵코그를 넣었을 때는 1가닥으로 260g짜리를 26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잘 버티고 있죠. 당연한 얘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개의 이제 마주보는 돌기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바이디렉셔널 코그보다는 6배 정도의 이제 조직을 잡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있죠. 2가닥을 넣었을 때 당연히 잘 견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이디렉셔널 코그는 컨투어 스레드예요. 그래서 이쪽 프록시말 쪽이 그 피부를 쭉 이제 그 당겼을 때는 피부가 당겨지는 효과도 있지만은 이 프록시말 파트가 이렇게 약간 우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리프팅 효과는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조직을 잡는 이 부위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 그냥 밑으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만, 멀티플 바이디렉션 코그, 앵코그 같은 경우에는 컨투어 스레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이 하나도 오질 않죠. 그리고 조직을 잡는 부위, 요런 데들이 짤록짤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는 아까 마주보는 돌기가 그 조직을 잡고 있는 거고, 그 조직을 잡고 있는 부위들이 결국은 이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하지 못하지만은 픽스를 이제 앵커링을 정확하게 이제 강한 힘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뭐 피부를 이제 다이섹션에서 봤어요. 첫 번째 돌기가 진짜 잡고 있느냐라는 걸 봤는데, 바이디렉셔널 코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군데만 잡는다 그랬죠. 근데 멀티플 바이디렉셔널 코 같은 경우에 마주보는 돌기가 있는 부위들이 물결무늬처럼 조직을 잡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주보는 첫 번째 돌기나 두 번째 돌기가 조직을 잡고 있고, 이 조직을 잡는 이 첫 번째 돌기가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조직을 확실히 견고하게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멀티플 바이디렉셔널 코그와 바이디렉셔널 코그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직을 잡는 힘이 멀티플 바이디렉셔널 코그가 바이디렉셔널 코그가 이제 작은 돌기들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수의 차이가 2개면 2배, 3개면 3배, 4개면 4배 이상의 그 조직을 잡는 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컨투어링 면에서는 멀티플 바이디렉셔널 코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니멈하게 바이디렉셔널 코그보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컨투어링이 거의 안 되는 상태이지만은, 바이디렉셔널 코그는 땡기면 땡기는 방향만큼, 힘만큼 쭉 조직이 땡겨 올라가겠죠. 근데 마이그레이션 부분 보면은 항상 이제 멀티플 바이디렉션 코그와 바이디렉션 코그에서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은, 이 마이그레이션 문제는 환자의 이제 팔로우 코스에서의 문제가 되지만은, 멀티플 바이디렉션 코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마이그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이디렉션 코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잡고 있고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서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이제 3개월,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실이 녹기 시작하게 되면 어딘가가 이제 끊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끊어졌다고 해도 이 부분 때문에 안 움직일 거고, 여기가 끊어졌다고 해도 이 부분 때문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거의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팔로우업 했을 때 환자들의 컴플리케이션이나 그 환자들의 불만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실이 이제 튀어나와서 피부를 밀어내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방법으로 말씀드리면은, 티슈 그래스핑 이펙트와 운드 컨트랙션 피노미나,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앵코그 아이브로우 리프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 방향은 당연히 이마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을 하게 되고요. 티슈 컨트랙션 이펙트라는 거를 보게 됐을 때는, 처음에 실을 넣었을 때 실이 조직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게 루즈한 콜라겐 파이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루즈한 콜라겐 파이브가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을 만드는 현상을 자꾸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루즈한 콜라겐 파이버가 덴스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인플라메이터리 셀들은 나타나지가 않고 콜라겐 파이버만 남게 되죠. 근데 이 콜라겐 파이버들이 주변에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파이브러 스플리팅 이펙트도 나타나게 되고 컨트랙션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콜라겐이 덴스하게 수축이 되면서 조직을 좀 더 이렇게 당기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넣는 층은 서브큐테니어스 팻 티슈 층에다가 이제 이마 쪽은 이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넣으실 때 항상 시메트릭하게 넣으셔야 되고, 스텝 레더처럼 이렇게 항상 간격이 같은 간격으로 넣으셔야지, 여기는 이렇게 넣고 여기는 이렇게 넣고 여기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대칭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브로우 리프팅이 좀 더 많이 돼야 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좀 더 촘촘한 간격으로, 뭐 제가 보통 넣는 건 3가닥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4가닥, 5가닥 이렇게 더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앵코그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서브큐테니어스 팻 레이어에다 넣고, 이제 엔트런스 포인트는 헤어라인 쪽에서 이제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여기가 중요하죠. 어디까지 삽입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아이브로우가 있게 되면은 아이브로우의 오비탈 리임에서 리테인 리가먼트가 여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죠. 리테인 리가먼트까지 통과를 하게 되는데, 리테인 리가먼트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삽입을 하실 때 뭐가 똑 하고 뚫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 뚫는 느낌까지 해서 이제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 넣었을 때 이게 밑에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앵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픽스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핀치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올려야 되는 부분 있죠.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만한 면적에서 이것을 이만큼은 더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만큼을 핀치를 해서 이쪽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찝는 거죠. 찝어 갖고 이제 실을 삽입을 하시게 되면, 실을 삽입했을 때 좀 더 아이브로우 리프팅이 됩니다. 대신 컨투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찝어서 이제 삽입을 한다는 거죠. 모노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에 선주름, 이마가 있으면은 그 이마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선주름 같은 경우에 이 밑에다가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옆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그 꺼진 부분 있죠. 눈이 있고 여기 약간 프론탈 에미넌스가 있으면서 여기 약간 꺼진 부분이 있는데, 이 꺼진 부분에다가 실을 좀 빽빽하게 이제 채워주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리프팅, 타이트닝 효과도 있지만은 선주름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항상 이제 하는 거는 74% 알코올 거즈로 이제 닦아내고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항상 하셔야지 정확하게 이제 인서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프라 오비탈, 수프라 트로클리아 너브 블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트런스 포인트에는 그 블리딩이 이제 이마 쪽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 쪽에는 그 엔트런스 포인트에다가 조금씩 에피네프린 섞여 있는 그 트러스드 솔루션을 인젝션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서션 하시면 됩니다. 피지컬 이게점을 디자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잘 당겨지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나, 이마가 제일 잘 올라가는 부위를 딱 잡고, 이 부위가 잘 올라가네, 그럼 이 부위를 엔트런스 포인트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잘 올라가네, 그럼 이 부위를 하나 잡고, 이렇게 하시고 환자하고 설명하실 때 보통은 이 아이브로우의 레터럴 파트 쪽이 이제 처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그 리프팅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미드라인 쪽을 간혹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드라인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위를 또 잡으셔야 되겠죠. 너브 블럭을 하실 때는 수프라 트로클리아 너브 블럭, 그 다음에 수프라 오비탈 너브 블럭을 하시면은 이 부위가 다 이제 마취가 양쪽에 다 하게 되시면 다 되는데, 항상 이제 엔트런스 포인트 쪽에 블리딩 문제 때문에 항상 에피네프린이 섞여 있는 투머스 솔루션을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취가 잘 안 되는 부위가 이쪽 템플 쪽이죠. 템플 쪽 같은 경우에는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러브 블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블록을 한다고 해도 이쪽은 이제 좀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좀 참으세요 하고 요 엔트런스 포인트만 블록을 하고 마취를 하고 인서션 하게 됩니다. 인서션 하는 디자인 방법은 보통 스케마틱하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레터럴 쪽과 하고 메디알 쪽 두 부위를 제일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12가닥 정도의 실을 삽입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쪽이 너무 쳐져 있다, 그럼 이쪽에서 다시 당기게 되겠죠. 만약에 미드라인을 원한다 그러면은 미드라인에서 당겨서 올리게 되는데, 이쪽은 그 오비큘러스 리테인 리가먼트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걸리는 조직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쪽은 뭔가 잡아서 당긴다기보다는 티슈 컨트랙션 이펙트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미드라인에 약간 이게 로어 서드 쪽에 그 프론탈 에미넌스가 있고, 이 아래 3분의 1 지점 쪽에 약간 꺼져 있는 부분을 볼륨아이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노필라멘트를 이용하시거나 이따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때 보여드리는 엔스캐폴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쪽에 타이트닝과 리프팅을 시켜주면서 볼륨아이징을 조금 시켜주게 되면 이쪽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리프팅이 잘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터럴 쪽에서 만약에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 부위를 한 번 더 실을 더 삽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모노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런 방식으로 메쉬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타이팅을 줄 수가 있고, 처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앵코그를 넣어주시면서 모노필라멘트와 같이 이제 그 병행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엔스캐폴드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는 요 위치에다가 횡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게 됩니다. 엔스캐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볼륨아이징 이펙트를 생각을 했지만 볼륨아이징보다는 타이트닝 효과가 이제 보다 모노필라멘트보다 있는 것 같고, 환자의 만족도가 필러를 넣었을 때보다 이제 조금 자연스럽고 필러에 이렇게 울렁불렁하거나 이렇게 움직임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다른 면에서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앵코그를 이용했을 때 부작용 부분은 가장 문제는 블리딩이에요. 이쪽이 혈관이 많기 때문에 블리딩이 되고 이제 멍이 드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스냅핑을 해서 인서션을 하시게 되면 블리딩이 많이 생기게 되고, 지그시 천천히 이렇게 인서션을 하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시술이니까 천천히 이제 시술하시면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액 문제가 있어요. 헤드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타나요. 대부분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헤드액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거가 나타날 때는 항상 타이레놀 처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NSAID보다는 타이레놀 처방을 하시는 걸 권하고요. 마이그레이션이나 프로트루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가끔 이제 너무 블럭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둔하다, 이마가 굉장히 둔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도 보면은 보통 한 2주, 1주, 2주 지나면 대부분 이제 넘미스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있다가 그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라이브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미리 디자인을 조금 해놨습니다. 조금 해놨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피지컬 리그잼을 해서 어디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첫 번째죠. 체크를 쭉 했을 때 이 부위가 잘 올라가요. 지금 이 부위가 잘 올라가는데, 이마 쪽은 베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베인이 없는 자리를 펑처 사이트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인이 없는 자리를 펑처 사이트로 정하시고, 거기다가 마취를 조금 더 이제 해주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블록 마취를 합니다. 블록 마취를 먼저 하고 플러센트 까는 걸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실을 삽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블록은 스프라트로클리어를 먼저 뭉터치를 하고 한 0.5cc 정도만 인젝션 하시면 돼요. 약간 1cm 정도 떨어졌는데, 나치가 만져지면 좋은데 안 만져지면 한 1cm 정도 떨어진 이 위치에서 다시 블록을 또 합니다. 블록을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블록을 하고, 여기도 나치가 있는 이 위치가 만져지니까 거기서 조금 외측에다가 마취합니다. 그리고 펑처 사이트를 다 이제 조금씩 이제 마취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베인이 이제 지나가는 게 이제 굵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슈퍼셜 템포럴 베인들이 이제 프론탈 브랜치들이 이제 가는 게 있고, 이게 센트럴 베인들이 지나가는데, 여기 베인이 지나가는 거 옆에다가 주사를 하고, 피가 안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되죠. 피가 나면 이제 거기는 펑처 하시면 안 되고요. 블록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아프시진 않으실 텐데, 여기도 이제 베인이 이제 쿵에 이렇게 이제 횡으로 지나가는 게 있어서 피해서 한번 주사를 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이 살짝 아래로 이제 양쪽 바깥쪽이 많이 처지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 위주로 가운데는 안 하고 하는데, 가운데 만약 하신다고 하면 앞에서 이제 강의 드릴 때처럼 이제 가운데 쪽에다 디자인을 해서 인서션 할 수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앵코업으로 당긴 다음에 이 가운데 쪽은 이제 모노필라멘트를 갖고 이제 해드릴 겁니다. 둔하시죠? 네. 그래서 펑처는 18게이지를 이용해서 펑처를 하고요. 코브의 효과는 이제 실을 삽입해서 리프팅 위치에서 피부를
브로우 리프트, 그다음에 이마 타이트닝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런 것도 응용해 하시면은 또 경기도 안 좋은데 좋은 병원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